이제 당직 끝나서 정리하고 퇴근하려고요. 선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좀만 기다리지. 여기는 매일한국,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지수와 수연이 함께 이곳의 특별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데요. 본인 생각하는 기자의 정의가 뭐냐고요? 시민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게로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언론과 기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긴 뭐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거 있어요? 제 좌우명은 팬은 총보다 강하지만 밥은 팬보다 강하다입니다. 밥?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세상 모든 일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당장 처자식한테 밥 한 끼 먹일 수 없다면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밥벌이를 위해 기자가 되겠다. 네, 솔직히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는 말에 지원한 건 사실입니다. 기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직업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자의 정의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주 깔끔하고 화끈한 면접을 마친 뒤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며 입사를 하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자가 되겠다는 큰 꿈에 부풀어 첫 출근을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진짜는 침묵하고 가짜만 쏟아지는 시대. 이곳, 특히 요 디지털 뉴스부는 흔히들 말하는 기레기들의 천국.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열차게 하루를 보내고 트래픽이 잘 나오는 기사를 복붙복붙해서 조화로운 짜집기까지 댓글과 좋아요로 하루를 냉혹하게 반성한 알아서들 기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디지털 뉴스부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근데 한준혁 이 자식은 또 어디로 샌 거야? 준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 디지털 뉴스부에 최적화된 최고의 기레기, 어그로의 대마와 희대의 낚시꾼으로 매일 한국을 평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죽을 때까지 기사 한 줄 안 쓰는 기레기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사는 기자가 쓰는 거지 내가 무슨 아저씨, 선배 기아 마세이 금지인 거 모르세요? 야이씨. 오늘은 국장을 주최로 사내 회식이 있는 날. 야, 우리 부서 회식이라더니 다른 부장들은 뭐야? 국정원데요. 지가 무슨 트럼프여 시진핑이야. 뭔 열병식 한단가. 간단하게 이곳 식구들을 소개해드리죠. 정세준 정치부 차장. 입사 이래 줄곧 정치부에서만 굴러온 베테랑 정치통이지. 사내 정치에는 영 젬병이라 그런 건지 이번에도 부장 승진해서 누락됐다. 디지털 뉴스부 엄성한 부장, 별명 엉성한. 국장의 눈에 들어있다고 자부해온 부장도 이번 인사만큼은 실망이 컸다. 나 미안타 기아야. 뭐가요? 너까정 승진길을 막아버리고. 디지털 뉴스부 김기아 팀장. 부서의 업무나 언론의 미래 따위에 별 관심이 없다.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히 버티면 그만일 뿐. 야 뭘 일어서? 자 우리 앉읍시다. 나성원 편집국장. 이어서 등장한 나성원 편집국장까지. 매일 한국의 솜씨 좋은 에이스 기자였고 기가 막힌 폭탄주를 잘도 말하는 폭탄주 전문가였다는 사실. 국장이 폭탄주의 달인이 되는 동안 정 선배는 어쩌다가 폭탄이 돼버린 걸까? 바로 이곳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매일한국입니다. 꽐라가 된 세준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기아. 기아가 여기 던져놓고 도망갔다. 이 두 사람은 사회부 기자인데요. 경호 처음 보지? 인사해라. 이번에 수습으로 들어오게 된 신입 경우와 준혁을 포함 수많은 후배들을 양성한 매일한국의 자랑스러운 캡 양윤경 사회부 차장. 윤경. 매일한국 최초 여성 시경 캡 출신이라는 이력과 자부심으로 차장보다는 캡이라는 별명을 더 좋아하는 야전 사령관. 경호는 그만 들어가고 초안 작성해서 2시까지 보내. 그녀와 경우는 현재 국회의원 고수도의 채용비리 개인 청탁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죠. 금원 기업이면 합격자 전원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그거? 고수도 의원이 금원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고 거기 삼선이야. 다음날 국장과 면담을 갖게 된 이번 인턴 사원들. 야 그 오수연 씨는 인턴 경험이 많네. 되도록 많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턴 꼬리표를 떼고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것. 내 꿈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우리 매일 한국 수습 기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수많은 인턴 경험을 해오며 산전수전 다 겪은 수연에겐 더더욱 절실한 기회였는데요. 디지털 뉴스부 교육 담당 선배 얘기 혹시 들었어? 한준혁 선배 수습 때부터 레전드였지. 그들의 교육을 담당할 사람은 바로 한준혁? 준혁.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데 지수는 준혁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썩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반문했죠. 인턴 교육이요? 제가요? 그렇게 새 인턴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된 준혁. 그런데 여전히 그를 노려보는 지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뭐지? 아, 자기가 이지수구나. 밥은 팬보다 강하다. 라는 강렬한 명언으로 이미 회사 내에 널리 이름을 떨친 지수. 곧다고 말을 하고도 인턴에 합격을 했으면 금수저? 황금백? 오, 수연. 부끄럽지만 제일 연장자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력으로 베테랑의 경지에 이른 수연. 나이는 절대 문제되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능력 좋은 그녀가 매번 정직원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유는 문제는 출신 학교겠지. 바로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지막 문을 열 수 없는, 설사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한들 준혁은 그녀의 미래가 눈에 훤히 보였기에 그저 씁쓸한 웃음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 디지털 뉴스부는 제일 중요한 부서죠.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단신들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그토록 자극적인 타이틀을 단. 인턴들에게 디지털 뉴스부의 정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준혁. 집에 좀 갑시다. 집에.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타이틀만이 살아남는 세계. 그 정글 같은 세계에서 준혁은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땡잘도 한 수 접고 갈 프로 강태공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한국 디지털 뉴스부 공식 지정 낚시꾼. 선배,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수연에게서 애프터 신청이 오는데요. 근데 여전히 눈을 부라리며 그를 노려보는 지수. 저건 진짜 뭐지? 뭐야, 왜 이렇게 놀래? 밥 먹으러 가자. 인턴? 준혁은 윤경과 밥을 먹으며 새로 들어온 신입 인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수연이라고 있잖아. 아, 오수연. 걔 물건이야. 인턴 경험이 거의 부장급이라 어지간한 수습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 수연은 베테랑 경력답게 선배들에게도 꽤나 수준급 실력으로 평정이 나 있는 모양이었죠. 밥이 팬보다 강하다. 이지수, 걔는 그에 반해 지수는 선배, 이제 제 앞에서 밥 얘기는 그만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걔는 그만 삼가해달래. 여전히 준혁에 대한 적대심만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준혁에게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짠! 그날 저녁 준혁을 만난 수연. 저 사실 어릴 때부터 선배 블로그 팬이었거든요. 블로그? 그녀는 꽤나 오래전부터 준혁의 팬이었음을 밝히고 지방대 출신인 거 아시죠? 이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매일한국에 저처럼 지방대 출신이 있나 해서요. 사실 그녀 스스로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문은 열리지가 않네요. 준혁 또한 이 냉담한 현실에 대해 뻔히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요. 최소한 사회부랑 우리 부서에서의 평가는 네가 탑이야. 뭐야, 지수? 그녀는 왜 또 이곳에 따라왔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연과 헤어지고 회사로 들어온 준혁. 그는 화장실에서 나국장을 마주했죠. 데이트 했냐? 예? 아니요. 데이트도 좀 하고 살아. 언제까지 그 호렘의 냄새 풍기면서 살 거야? 그리고 떠올리는 과거. 형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와 나국장 사이엔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지시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어떻게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 MBS 대표이사 청와대에서 꽂아놓은 건 너도 잘 알잖아. 그래서요? 같은 밥 먹고 사는 식구를 팔아먹고. 가짜뉴스, 정부, 청와대. 그들은 과거 한 큰 사건에 휘말려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다른 이슈로 몇 번 더 덮이고 좀 지나면은 금방 또 잊혀져. 이거 흠도 아니야. 우리만 모른 척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고. 다음날 야, 보고도 없이 네 마음대로 고수도 잡혀 찍고 쳐주려고 한 거야? 윤경이 수습 경호와 함께 고수도 의원 청탁 비리 사건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나국장. 일단 가서 대게. 대기업의 국회의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윤경은 자칫 기사를 내지도 못하고 잘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녀의 기사를 확인하고는 나국장은 매일한국 15층으로 향했죠. 15층. 그거 알아? 15층은 비상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사장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밖에 못 올라간다고. 기사 잘린 게 아니라 보고하러 올라간 건지도 모르잖아. 기다려 보셔 좀. 쓰지도 않은 기사 들고 쪼르르 올라갔으면 뻔한 거지 뭐. 아 대체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준혁은 그 15층에 관한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렸는데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해요. 때는 2013년. 네 잘못 아닌 거 알아. 준혁은 방송국에서 시위를 하던 선배 PD 용민에 대한 가짜뉴스를 잘못 오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국장이 멋대로 자신의 기사를 수정해 올려버린 그 가짜뉴스 탓에 용민은 한순간에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사지로 내몰렸고 끝내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황급히 달려온 그의 딸, 바로 지수였습니다. 준혁의 이름으로 올라간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아빠를 잃게 된 지수와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기 위해 15층으로 걸어 올라갔던 준혁. 하지만 그곳의 문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리지 않았는데 과연 그들에겐 무슨 사연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길을 지나다 경찰서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경호를 마주친 준혁. 아이고. 선배 특정 장관 아닙니다. 그는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고수도 이원 사건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죠.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 그게 팩트 체크야. 혹시라도 기사 때문에 이 친구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 제 친구인 건 어떻게 하시고? 너 이제 수습인데 그런 정보를 어디서 물어봤겠니? 네 친구가 금원기업 직원이야? 결국 그를 위해 선배로서 어시스트를 해주기로 하는 준혁은 그 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경우의 친구를 만나러 함께 갑니다. 왜 원본 어쩌고? 작년에 피해자 구제책으로 내놓은 특별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잖아. 첫 출근을 했는데 내 자리가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인사팀 선배 자리였대. 그리고 그녀에게서 고 의원의 개인 청탁 명단을 전달받는데요. 청탁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을 한 사람은 없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토대로 그들은 이제 고수도 의원 비리 사건을 빵 터트릴 예정. 기분 좋게 사무실로 돌아온 준혁. 안녕. 그런데 안녕. 또 눈을 쬐고 있는 지수 때문에 기분이 영 찜찜하기만 했죠. 데스크 허락 떨어졌다. 진짜? 그렇다니까. 고수도 의원 사건 팩트체크를 위해 모인 네 사람. 특종이고 잘 된 건데 자꾸만 의심병이 도시네. 경호는 친구에게서 받은 빼박 증거물, 청탁 명단을 아주 자랑스럽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고수도 의원 개인 청탁 명단 원본입니다. 뭐? 원본이라니? 초장부터 아주 대박 특종을 물어온 덕에 일찍이 수습을 뗄 수 있게 된 경호. 이대로 가자. 바이라인의 최경호 기자 단독으로 이름 박아서. 진짜요? 수습 떼고.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15층 사장실로 향한 나국장. 고수도 의원 건은요? 오늘 찍어서 내일 종안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재판이 내일 모레던가요? 네. 그는 이번 고수도 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사장과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듯 했는데요. 그날 밤 늦게까지나마 작업을 하던 준혁. 깜짝이야. 야! 또 지수야? 왜 기척도 없이 너 뭐 할 말 있어? 나도 치킨 좋아해요. 난 양념치킨. 뭐? 양념치킨? 저도 선배 블로그 팬이었어요. 오, 그래? 전 수연 언니랑 달리 안티팬이었는데요. 뭐 악플만 달던. 그러면서 이젠 아예 대놓고 준혁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선배가 수연 언니한테 한 말 때문에요. 한 말? 그러니까 수연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잠깐, 혹시 너 나 스토킹하니? 예? 선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게 온갖 불만들만 잔뜩 털어놓고 쿨하게 일어나버리는 지수. 이거 가져가서 드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준혁은 그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했는데요. 다음날 경호가 빵 터뜨려버린 이 특종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제로 떠올랐고 경호는 이제 수습이 아닌 진짜 기자가 되어버렸죠. 아니야. 우리 매일한국 특종이니까 편집국 차원에서 격려해줘야지. 이에 나국장도 나서서 경호를 격려해주는데 에이,
네가 어시스트 했다면서? 아유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이따 정신 같이 하자. 잠시 후 나국장이 준혁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합니다. 인턴 마지막 날인데 다 같이 근사한 데 가서 먹자. 오케이, 내가 살게. 아니야, 뷔페 매번 네가 샀잖아. 오늘은 무조건 내가 사. 그 사이 정직원으로의 전환을 앞둔 인턴들 또한 함께 근사한 식사를 하기로 하는데요. 그 인턴들은 교육시켜보니까 어때? 다들 눈치 빠르고 똑똑합니다. 오수연이라고. 갑자기 수연이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나국장. 이번 인턴들 전원 다 정규직으로 돌려야 하긴 하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런 애를 입사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우리 매일 한국 이름이 있는데 지방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수연의 발목을 잡았고 타이틀이 능력이고 타이틀이 잠재력이야. 나국장은 그녀를 정직원 전환에서 빼버리라는 지시까지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연은 이 모든 말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듣고 있었는데요. 야, 아무튼 네가 책임지고 오수연이 이름만 도려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수연과 깊은 고민에 빠진 준혁. 이것들이 마지막 날이라고 아주 막 나가네. 하여튼 요즘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어.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날 저녁 그는 회식 자리에서 양캐백에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한테 수연이만 도려내래. 뭔 소리야 그게? 그 사이 나국장은 또 다른 꿍꿍이를 벌이고 있었죠. 뭐야, 경우의 고소의원 청탁 비리 특종 기사에 갑자기 정정보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나국장. 네, 선배. 수연이 걱정됐던 준혁은 그녀에게 전화를 거는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아직 회사라서요. 심지어 야간 당직까지 쓰고 있다는 수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인턴한테 저녁 당직을 맡겨? 인턴 마지막 날에 그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도 모자라 야간 당직 짬처리라니. 인턴한테 당직을 맡겨? 미친년 아니야. 오늘 갑자기 며칠째 애가 아파서 그렇다는데 오늘 갑자기 며칠째라는 말이 문법상 맞는 말이야? 지랄 아프기는. 야 재은이 나랑 같은 아파트고 걔 아들 오늘 아침에도 봤다. 준혁은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상황을 만든 그 주변인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 인연을 아주 그냥. 하지마. 수연이 입장에서 고자질한 것밖에 안 되잖아.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에 한숨밖에 쉴 수는 없었습니다. 김밥? 김밥. 그래도 그런 그녀를 챙겨주기 위해 직접 김밥까지 싸들고 온 지수. 마지막 날까지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다. 준혁은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해주기 위해 진심을 담아 문자를 보내는데 선배 덕분에 좋은 기억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내 결심했죠. 이제부터 그런 거 없을 테니 각오해. 내가 너 책임지고 진짜 기자로. 자기가 책임지고 진짜 기자로 만들어 보겠다고요. 이 진심 어린 말을 문자가 아닌 직접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랴부랴 회사로 달려가는 준혁. 이제 당직 끝나서 정리하고 퇴근하려고요. 선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휴, 좀만 기다리지. 하지만 이내 그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는데 최근에 우수연 씨가 자살을 시도할 만한 이유나 조짐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런 애를 입사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걔가 진짜 죽은 거야? 아니, 유서 가짜 아니었어? 유서요? 걔가 자기 유서를 온라인 기사로 배포를 해버렸어. 아니, 근데 인턴이 어떻게 그 시간에 기사를 배포한 거야?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이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을 장악하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아직 회사지? 마지막 날까지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다. 아니에요, 선배. 선배 덕분에 좋은 기억도 많았습니다. 왜 안 되지? 정리하고 퇴근하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꿀맛이면 인생 김밥 자취수야.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다음날 사건으로 인해 난리가 난 매일항구. 넌 임마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애가 어제 점심 먹을 때 수연이랑 인턴 애들 우리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뭐? 국장이 한 말 애들이 다 들었다고요. 야 너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았다면서? 예. 그런 얘기 안 했지? 걔가 내 얘기 듣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 억측이야.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싫은 소리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야 그때보다 뭐 죽어 나자빠지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 계속 있다고 조용히 있어. 기사를 뽑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온라인 별똥대로 쓰다 보니까 굳이 왜? 마음 쓰지 말해. 그저 이 정도는 흠도 아니죠? 우리한텐.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준혁. 국장님 호출이라고 줄 거 없어. 각자 아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돼. 이내 나 국장은 인턴들을 불러냅니다. 오수연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 그 내달부로 정식 수습기자 발령이 난 상태였어요. 물론 오수연 씨까지 포함해서. 어제 식당에서 수연과 함께 그가 내뱉은 말을 모두 들었던 인턴들은 이게 무슨 개수작인지 의아하기만 했죠. 뭐 일단 세 사람 다 뭐 수습은 디지털 뉴스부에서 시작할 테니까. 찜찜하긴 해도 이젠 인턴이 아닌 디지털 뉴스부의 수습기자가 된 지수와 동료들. 근데 오수연 씨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알고 있는 사람 없어?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집안일?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은 씨. 네? 본인의 전역 당직을 어떻게 인턴에게 맡기게 됐는지 좀 설명해봐. 그게 갑자기 예전부터 애들이 아팠는데 당직을 바꿔줄 사람을 찾아보긴 했는데 또 제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본인 당직을 인턴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갑자기 예전부터 당분간 온라인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송고하는 일도 금지합니다. 송고하기 전에 무조건 나한테 선 보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재은 씨, 지금 당장 사표 쓰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일단 심할서부터 써봐. 이상! 유서, 노게인 노페인. 남은 것은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 3천만 원과 불확실한 미래밖에 없었지만 수연이 남긴 노게인 노페인이라는 기사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패는 오직 성공한 자들이 말하는 실패고 실패자들이 말하는 실패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삶. 꿈은 가혹한 형벌이기에 이제 연명치료 같은 삶을 거부하려 한다. No gain, no pain.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아니요, 틀렸어요. 그때 준혁에게 나타난 지수. 뭐가? 다들 수연 언니가 왜 죽었는지만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누가 죽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뜬금없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따로 있다고요. 그날 무언가를 봤다는 것.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아니요, 됐어요. 근데 설사 자살이라고 해도 선배 역시 왜라는 질문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장 온라인까지는 어쩔 수 없겠죠. 문제는 포털 시검인데 아직 일이 그대로죠. 그 시각 15층 사장실에선 고소이원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꽤나 골머리를 썩고 있었죠. 고의원 재판 결과 나오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니까 뭐 저녁 뉴스에나 나올 겁니다. 묻혀가길 바랬던 이슈에 대래 지금 묻어가길 바라고 있네요. 자기들은 문상 오지 마. 네? 성화는 지수를 포함한 인턴들을 수연의 장례식장에조차 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하여튼 상갓집에서 나랑 눈 마주치는 인간은 앞으로 회사 다닐 생각 없는 걸로 할게. 지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 부고기세 좀 써서 올리라고 한 게 언젠데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거야? 수연이 동생분 만나서 빈소 확인하고 왔어요. 그랬어? 잘했네. 야 부고기사 좀 써서 올려 빨리. 그녀를 위한 마지막 부고기사를 쓰기로 한 준혁. 오랜만에 직접 쓰는 기사가 후배의 부고기사라니. 준혁은 마음이 착잡했죠.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때 그의 눈앞에 나타난 재은. 디지털 뉴스부 이재은 기자의 수치.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준혁은 그녀가 꼴사납기만 한데요. 저녁 약속이 있는 것 같으니까 봉투 보낼 거면 내가 전달할게요. 잠깐이라도 동료고 후배였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예는 다 하라고. 그런데 이내 준혁에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일한국이 단독으로 입수한 개인 청탁 명단이 경호를 도와 입수했던 고수도 의원 개인 청탁 명단이 허위 자료라는 것.
이로 인해 고수도 의원은 무죄 판결까지 받게 됐죠. 채용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재차 인정을 하면서도 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데 뭐 어따 씨. 특종 하나 제대로 잡았다 싶었는데 경우는 심란하기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뭐가? 재판 결과에 우리 몫이 아니지. 그리고 오볼 낸 것도 아니고. 오보래. 심지어 자신들이 냈던 기사가 오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벌써 정정보도 올라왔어. 재판 시작 5분 전에. 정정보도라니 대체 누가? 지금 기사 선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 국장밖에 더 있어? 국장이 그럴 리가 있어? 변호인 측 말로는 고수도가 아니라 고수도 친척들일 수도 있대. 그렇다고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오보를 인정했다고? 국장이? 도대체 그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요? 근데 국장이 뭘 다른 걸 알아냈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정정보도를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보다 더 칭한 것도 인간하면 모른 척 쌩까는 것이 국장 특기인데. 너무 다운되지 말고 다음부터 실수 안 하면 되지 뭐. 무상 가실 거죠? 가야지. 부고 기사만 올리고. 먼저 나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수연의 장례식장을 가기 전 준혁은 먼저 그녀를 위한 부고 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죠. 부고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작성하던 기사를 다 지워버리는 준혁. 수연이의 물음에 대답하고 수연이와 잘 작별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장례식장에 모두가 모였는데요. 엄마랑 동생밖에 없다지만 그래도 너무 쓸쓸하네. 이곳엔 곧 매일한국 사장 또한 직접 모습을 나타낼 예정이었는데 일단 잘 넘어가 다행이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소양 관리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고수도 의원 무죄 판결권 덕에 매일한국 사태는 조금 관심 밖으로 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인갑네. 그 사이 식장에는 웬 조문객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죠. 수연의 친구들인가 싶었지만 사실 그들은 수연의 친구들이 아니었는데요. 그녀를 위한 부고 기사를 썼던 준혁의 기사를 보고 수많은 시민들이 수연을 추모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쳤어. 뭔데 그래? 부고 매일한국 인턴 기자 오수연 씨 별세.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삶. 꿈을 미끼로 연명치료 같은 고통의 삶을 강요하는 세상에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라며 안녕을 고한 인턴 기자 오수연 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실 분들만 오십시오. 상주 오성은 6년 만에 네 이름 걸고 올린 기사가 부고 기사야? 낚시질만 하다가 무려 6년 만에 이름을 걸고 쓴 기사 하나로 수많은 시민들의 챌린지가 시작되었고 오수연 씨와 마지막 작별하러 감. 취업지옥 매일한국. 나도 오수연 씨와 작별하러 감. 고시원 탈출 매일한국. 그렇게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었죠. 육개장 컵라면 하나 챙겨 들고 작별하러 감. 육개장 컵라면 매일한국. 필요에 의해 인했다가 필요에 의해 턴해서 나가야 하는 인턴. 매일 한국에서 매일 인턴으로만 살다가 했던 오수연 씨. 지금 작별하러 갑니다. 육개장 컵라면 노게인 노페인. 앨범이시죠? 가져왔어요. 저희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몰래 숨어 찾아온 또 다른 한 사람. 맛있게 드세요. 지수. 자칫 들켰다간 잘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수연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던 그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지수. 종우야, 너 나랑 고수도 의원 채용 청탁 비리 처음부터 다시 파자. 오늘을 기회로 삼아 경우와 함께 고수도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보겠다고 나서는 준혁. 정말 미쳤구나. 지랄. 미치긴 미쳤는데 이쁘게 미쳤다. 평생 낚시질만 하다 세월 다 보낼 줄 알았는데. 양킵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준혁의 컴백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식장에 도착한 사장과 나국장.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책이요? 대책은 무슨 대책? 다 필요 없으니 내 딸 살려내시오. 착한 내 딸 살려내란 말이오. 수연의 유가족들은 울분을 참을 수 없었죠. 계세요? 저 살아나갑니다. 잠시만요. 재빨리 식장을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이미 기자들에 둘러싸여 사장은 얼굴이 죄다 팔려버리고 말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보시죠. 잠시 후 나국장과 단둘이 남게 된 준혁. 국장은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을까? 준혁은 생각합니다. 부고 기사는 네 내려오실 때 내리라. 차라리 그러지 말기를, 끝까지 파렴치하기를. 이번에도 제가 빚진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혁이 나국장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그는 그에게 빚졌던 어떠한 사연이 있는 모양이었죠. 나국장과 헤어진 뒤 다시 식장으로 돌아온 준혁은 이내 지수와 마주했는데요. 근데 왜 혼자야? 다른 인턴들은? 부장이 여기서 마주치면 사표를 간주하시겠대요. 뭐라고? 부고기사 봤어요. 작별 잘했으니까 이제 누가 수연은 일 죽였는지 알아봐야죠. 또 그 소리야? 기자라면 한 명쯤은 잊지 말고 끝까지 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수는 준혁에게 선배가 했던 실수 또 반복할 순 없잖아요. 충격적인 말을 내뱉고야 맙니다. 실수라니? 6년 전에 선배가 저질렀던 실수요. 과연 그들의 운명은? 6년 전에 선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다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가 그걸 어떻게?